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남편 바람으로 아내가 경험하는 6가지 단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죽는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정말로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암이나 이런 병이겠죠?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의 경험과 유사하다라는 논문이나 글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6가지 단계들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과 부정하는 단계. 정확하게는 충격이라기보다는 놀라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될 거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아니겠지? 눈앞에 누가 봐도 바람이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정황과 증거들을 보고도 아닐 거라고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설마 이건 꿈일 거야. 너무나 큰 충격이고 아내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하게 됩니다.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지 않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의식적으로 아니라고 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분노하는 단계.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자꾸 외도 사실에 집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상상하지 못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감히 네가 나를 속이고 바람을 폈어? How dare! 이때 포커페이스 따위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빼박 증거가 아니더라도 남편을 들잡이하고 난리를 치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캔디도 많이 했던 짓이죠. 옷 찢기, 물건 부수기, 남편 아갈통 날리기, 미친년처럼 울부짖기 등 남편 박살이 시작됩니다. 너는 바람을 폈으니 대역죄인이고 죽어야 된다. 배신감에 몸을 떨며 남편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지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이때 눈물 반성하는 척 받아주는 남편이면 다행이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경우 아내의 분노는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세 번째, 타협하는 단계. 이렇게 미쳐서 날뛴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남편이 바람을 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외도에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 블로그나 글을 읽고 유튜브도 들어봅니다. 해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때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잘해줘라 얘, 예쁘게 꾸며라 얘, 섹스 좀 잘해봐라 얘, 남편한테 정말 잘해줘야 된다 얘 등 잘못된 주변 말들에 휘둘려서 시간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집으로 바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는데요. 사실 타협이라는 부분은 이 현실 인식을 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우울과 침체의 단계. 방법들을 찾아보고 남편에게 잘해줬지만 남편은 그 여자와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드러내고 당당하게 만남을 계속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둘 사이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자포자기도 합니다. 이때 참 불안하죠. 앞날을 모르니까요. 이런 상황에 있는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 겁니다. 이 시기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건데요. 정말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아내분은 6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 위에서 산 송장처럼 살았다고 말씀해 주신 적도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해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커져가는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 직면하는 단계. 남편이 바람이 났고 상간녀와 놀아났다는 사실들. 서운함, 슬픔, 배신감 이런 감정들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던 단계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 외도를 알았을 때는 무슨 드라마 같고 시트콤 같다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현실이 되어 있고 그 현실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시트콤 같아요. 정말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정말? 꿈일 거야. 진짜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 현실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바람난 남편은 예전에 내 남편이 아니고 미친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아이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애들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챙겨주고 돌봐주게 됩니다. 아 그래 내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6번째, 해결책을 찾아가는 단계. 손 놓고 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마음에서 생기면서 소송도 시작하고 상간녀 박살도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 그 이전에 잘해주는 거 다 주변에 사는 말 다 해봤거든요. 그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떨어졌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몇 개월 뒤에 전화 옵니다. 계속 만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용서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이런 말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 내 남편이 바람났다. 그래, 내 남편이 바람났어. 본인 스스로는 관계를 끊지 못할 거니까 내가 끊어주마라는 마음이 생기고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이때 한꺼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웬만한 바람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상간녀만 계속 쳐내시면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밥도 입에 들어가고 잠도 조금씩 잘 수 있어집니다. 왜냐? 해결될 거라는 믿음도 생기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때는 정말 직진하시게 되거든요. 말 그대로 내 남편이 바람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사력을 다해서 하나둘씩 해 나가게 됩니다. 해결책을 찾아가는 단계를 하다 보면 남편은 상간녀와 헤어지고 제자리에 돌아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간녀와 남편이 헤어졌다 하더라도 이때부터는 정말 내 마음이 진짜 지옥입니다. 정신없이 미친년처럼 바람을 잡고 해결했지만 내 몸과 내 마음에 있는 상처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아내분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분노, 진짜 분노는 이때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있잖아요. 누울 자리가 있어야 눕는다고. 내가 분노가 올라와도 그걸 제대로 해소를 못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뭐 부수고 남편한테 난리치는 거야. 그건 분노도 아닌 거죠. 화가 난 거죠. 그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의 남편이 아닌 진짜 남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신뢰는 무너졌고 내 인생에 대한 회의감 등 수많은 생각들로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새로운 관계로 회복할 것인지 이혼을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남편의 본질을 보고 남편은 이제 병신 쪼다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런 시점까지 제가 6가지 단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후에 아내분들이 자신을 치유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서 제가 차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거치게 되는 6가지 모두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 과정까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씀하세요. 정말 대단하다. 너 최고야. 진짜 고생 많았지?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내 마음의 치유와 부부관계 회복하는 것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 이런 말로 한번 되뇌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가입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